제가 쌀밥은 좀 포기할 수 있어요. 쌀밥은 포기할 수 있는데 고기를 포기하라 그러면 제가 고기 먹으려고 이걸 하는데 저한테 고기 먹지 말라고 하시면 빨리 죽자. 네. 안녕하세요. 제가 돌아왔습니다. 요새 가장 핫한 주제 저속노화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10년 전보다 지금이 제 체력이 더 좋다라고 느끼는데 이게 다 식단 때문이었어서 오늘 그 비밀을 다 풀어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뭐 아침 9시부터 밤 12시까지 풀로 일하는 것 같아요. 하루에 막 많이 하면 미팅을 30개씩 하기도 하고 엄청 빡세게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매년 가면 의사 선생님한테 칭찬받아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매년 조금씩이라도 건강 지표들이 좋아질 수가 있냐. 왜 그럴까를 생각해보면 세 가지인 것 같은데 잠, 운동, 식단이라고 생각하고 세 개 중에 한 개 빼라 라고 하면 운동을 빼겠습니다. 1년에 하나씩 꼭 건강한 습관을 추가하려고 해요. 오늘 이거를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제가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중에서 건강하게 먹는 식습관 하나 가져가실 수 있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걸 하나씩 하다 보면 몸이 좋아지는 게 느껴지고 컨디션이 좋아지면 계속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나 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딱 하나만 가져가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저속노화가 어찌 보면 근원적으로 건강을 개선해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에 열광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왜 흔히 20대, 30대, 40대는 건강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20대인데 30대인데도 건강검진 가보면 혈압이 높아요, 혈당이 높아요,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사람들이 좀 위기의식을 느낀 게 아닐까. 내가 젊다고 건강한 게 아니구나. 저도 지금 제가 이 실시간 혈당계 아직도 또 착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즉각적으로 내 몸에 음식을 넣었을 때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수치로 보여주면요. 그거만큼 강력한 행동 교정을 해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도 일반 김밥을 엄청나게 많이 먹었고 실제로 좋아하던 사람이기도 했어요. 1년에 한 300줄쯤 먹었을걸요? 그 좋아하던 김밥을 거의 그냥 단숨에 끊게 된 계기가 실시간 혈당 측정기를 달고 김밥을 먹었는데 갑자기 100 미만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던 혈당이 거의 200을 치더라고요. 다음날부터 못 먹겠더라고요. 제 몸에 여러 가지 종류의 김밥으로 실험을 해보다가 정착한 김밥 브랜드가 하나 있는데 문제는 거기 너무 주문이 어려워요. 다들 그걸 아는 거지. 그리고 혈당이 크게 뛰었을 때 식곤증이라고 하는 약간 노곤하고 졸리고 하는 그것들도 느껴져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특정 음식을 먹었을 때 졸리고 집중 안 되고 뭐 브레인 포그가 있었던 게 다 당 때문이었구나 라는 것이 이제 데이터랑 딱 붙으면서 사람이 납득이 되는 거죠. 내가 그거 먹으면 안 되겠다 라고 이제 과학적으로든 심정적으로도 납득이 되는 거라. 경제가 꽤 좋아지면서 좋은 식재료들이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근간, 체력이 되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이런 다양한 종류의 건강한 식재료들은 사실은 동네 마트나 이런 데서 구비하기가 어렵잖아요. 종류도 워낙 다양하고 판매가 얼마나 될지 모르는데 마트에 갖다 놓기 쉽지 않죠. 근데 이제 온라인 서비스들이 생기면서 뭐가 건강하다라고 하면 그것들을 판매를 할 수 있는 기반이 생겼고 그럼 전국에서 건강식 하시는 분들이 다 글로 집결해서 구매를 해주실 수가 있으니까 전반적인 경제 수준이 많이 올라간 거 그리고 그런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들이 생긴 게 어찌 보면 산업적으로 저속노화 식단이라는 게 딱 등장을 했을 때 이거 할 수 있어야지 하실 거잖아요. 근데 할 수 있는 재료들이 이미 많이 깔려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요. 컬리에서 이 유행이 느껴지는 게 일단 옛날에 안 팔렸던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팔린다. 빵도 호밀빵, 뭐 통밀빵 이런 프랑스가 많이 보이는 그 장발장 빵 같은 거 있잖아요. 엄청 크고 막 무겁고 그거를 10년 전에 컬리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판매를 시작했는데 당시만 해도 이게 입에서도 거칠고 색깔도 시커머죽죽해서 맞는 맛이냐 빵에서 시큼한 맛 난다. 이게 호밀빵에 시큼한 맛이 나거든요. 곰팡이가 왜 이렇게 빨리 쓰냐. 왜냐면 첨가물 안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빵을 팔면서 진짜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게 소싱은 했는데 판매가 잘 안 돼서 폐기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하고요. 항상 10시 한 50분쯤 돼서 남아있는 빵들을 제가 다 사드려가지고 왜냐면 이게 폐기가 많이 되면 재무부서나 다른 부서에서는 이거 비용도 커버가 안 되는데 계속 파는 게 맞냐. 한참 동안 이 상품은 저희한테 제가 의지를 가지고 파는 우리 회사가 건강한 음식을 팔아야 되니까 파는 음식이지 이게 뭐 돈이 된다거나 판매가 잘 된다거나 절대 그러지 않았거든요.
사실 2015년 같은 경우에만 해도 하루에 몇십 개 팔렸어요. 전체 카테고리가.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에 폐기 될 것 같으면 10개 사면은 폐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발효빵이 좋다라는 인식이 많이 생기면서 어느 순간부턴가 이게 생산량을 못 따라올 정도로 빨리 판매가 되기 시작하더니 요새는 거의 무슨 빵캐팅 같은 느낌. 밤 11시에 저희 재고 업데이트 하는데 그때 이 빵 사려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엄청나게 수요가 많이 늘어서 이제는 이 카테고리 전체를 아마도 합계를 내면 거의 하루에 10,000개 가까이 팔리고 있을 거고요. 사려고 소품으로 쓰려고. 네, 불가능하죠. 네, 안 됩니다. 어려워요. 저도 못 사고 있어요. 저는 조속 노화식 할 때 제일 중요한 1번은 좋은 지방을 가려서 잘 먹는 것이다. 그래서 올리브 오일처럼 아무리 많이 먹어도 전혀 몸에 나쁘지 않은 이런 지방들을 잘 골라서 하나 구비해 두시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단백질 잘 챙겨 먹는 거. 저속 노화를 얘기하시는 이제 정유영 교수님도 그 얘기를 하셨는데 단백질을 충분히 드셔야 포만감이 생겨가지고 과식을 하지 않게 되거든요. 뭐 흰살 생선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종류의 단백질이 많이 있는데 그걸 잘 수급해서 드시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늘 단백질 얘기하면 우리가 닭가슴살 생각만 하잖아요. 생각보다 창의적으로 여러 가지 단백질을 드실 수가 있어요. 돼지고기 안심 이런 거 정말 좋은 단백질이거든요. 맛도 좋아요. 닭가슴살보다 훨씬 맛있고 싸고. 그래서 여러 종류의 단백질을 잘 끼워 넣는 게 되게 중요하다. 가방에 항상 들어있는 게 삶은 달걀 2개 항상 들어있어요. 도저히 내가 좋은 단백질을 밖에서 찾을 수가 없다. 그럼 치트키로 그냥 삶은 달걀은 이건 뭐 아무것도 안 한 천연 그대로의 정말 좋은 단백질이기 때문에 달걀 2개 이렇게 챙겨 다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 채소. 사실 채소가 점점 어떻게 보면 접근성이 떨어진 가장 대표적인 카테고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예전만 해도 우리 채소 반찬 굉장히 많이 먹는 줄 알았고 밖에 나가면은 나물 반찬부터 시작해서 여러 채소들을 많이 줬는데 채소가 기후변화가 심해지고 점점 더 우리나라에서도 생산성이 떨어지면서 이제 어디 가서 삼겹살집 가도 상추쌈 안 주는데 진짜 많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채소가 가장 빈약해요, 식단에. 그래서 제가 식단을 하려고 할 때 항상 채소는 따로 가지고 다닙니다. 제 채소 박스가 컬리에서 꽤 유명한데 꽤 큰 통, 이거를 한 통을 다 먹는단 말이야 싶은 수준의 채소를 한 5가지 종류를 믹스해서 늘 싸가지고 다녀요. 샐러리 스틱, 오이, 당근, 양배추, 그 다음에 이제 파프리카 이렇게 5가지는 늘 스틱으로 먹기 좋게 잘라서 가지고 다니는데 어떤 미팅이든 어떤 식사든 밖에 외식을 하기 전에 무조건 이거부터 먹고 갑니다. 채소부터 먹고 가면 일단 배가 좀 부르기 때문에 과식하지 않게 되고요. 식단에서 부족한 채소를 채웠으니까 훨씬 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게 되고 혈당도 느리게 올라요. 개인적으로는 이 식단을 하면서 제일 좋았던 게 나한테 맞는 음식을 잘 챙겨 먹으니까 업무 생산성도 올라가고 컨디션도 좋아지고 심지어는 뭐 피부가 더 좋아졌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서 계속 하고 싶은 거죠. 내가 이렇게 하면 죽기 직전까지 급속 사망하기 전까지 맛있는 거 먹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계속 하고 싶은 좋은 음식을 잘 먹고 잘 잤을 때 컨디션이 진짜 좋은 그 느낌 딱 한 번만 받아보시면 이거 무조건 하게 돼요. 저속노화식이든 건강식이든 할 때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집에 요리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맨날 장보고 요리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먹나 싶은 그 갑갑한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변에 있는 많은 바쁜 분들한테 추천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 너무 내가 다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많이 드려요. 왜냐하면 저는 그냥 그거 간편식으로 사 먹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잡곡밥 만들어 먹기 힘들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간편밥 잘 만드는 회사에서 저속 노화밥이라는 것도 출시하셨어요. 내가 해도 그렇게는 조합 못할 것 같은 10몇 개 넣어가지고 그냥 전자레인지만 돌리면 되게 그렇게 다 만들어 놓으셨고요. 많은 간편식 제조사들이 이걸 먹었을 때 너무 안 건강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만들어요. 간편식은 어쩔 수 없이 뒤에 전성분을 다 써야 됩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보셨을 때 뭐야 여기 이렇게 이상하게 많이 들어갔어? 하는 거는 창피해서라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재료 관리든 성분 관리든 꽤 엄격하게 한 음식이 간편식이라 배달 음식보단 저는 간편식 건강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실제로 저도 동일한 메뉴에 대해서 간편식 먹고 혈당 보고 배달시켜 먹고 혈당 보고 하면 항상 거의 100%의 케이스로 간편식이 훨씬 더 혈당이 덜 올라요. 그래서 간편식 자체가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편식을 좀 더 건강하게 먹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간편식은 그래도 많은 분들의 입맛을 맞춰야 되다 보니까 좀 더 짜고 좀 더 달고 좀 더 맛있게 만들어진 경향이 있어요. 내가 좀 더 건강하게 먹어야겠다라고 하면 양념을 반으로 한번 줄여보세요. 만약에 그거를 먹다 보니 좀 간이 부족한 것 같다라고 하면 집에 구비해 두신 조금 좋은 양념, 예를 들면 설탕 대신에는 알룰로스
소스를 쓰시고 간장량을 반으로 줄였다라고 하면 그거 대신에 집에 있는 뭐 참치액이든 액젓이든 좀 더 좋은 양념 써보시면 훨씬 더 건강하게 드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저는 간편식 만드실 때 기름만큼은 좋은 거 쓰자라고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그러니까 이게 기름만 바꿔도 훨씬 더 모든 음식이 건강해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간편식 밀키트 샀더니 뭔가 주는 기름이 있어도 그냥 집에 구비해둔 조금 더 좋은 올리브유 한번 써보시면 간편식만으로도 건강식을 쉽게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전자입니다. 제가 렌틸콩에 샐러드 먹는 이유가 쌀밥에 고기 먹으려고인데 물론 제가 쌀밥은 좀 포기할 수 있어요. 쌀밥은 포기할 수 있는데 고기를 포기하라 그러면 저는 살 수가 없어서 저한테 고기 먹지 말라고 하시면 빨리 죽자. 네. 생선 요리를 되게 어려워하세요. 근데 우리 저속노화식 보면 모두가 이견 없이 이거 건강 단백질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게 흰살 생선이잖아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흰살 생선 중에 하나가 이제 가자미, 삼치 이런 것들이고 컬리에서 다 팝니다. 특히나 가자미 같은 경우에 저희 의지를 가지고 팔아요. 왜냐면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가자미는 참가자미처럼 큰 가자미 사시면 가격은 갈치의 3분의 1인데 갈치 이상으로 맛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흰살 생선들을 사셔서 보통은 서양에서는 이거를 빠삐오뜨라고 해요. 종이 호일 같은 거 안에다가 채소 약간 깔고 생선을 올린 다음에 소금, 기름, 올리브유 보통 많이 쓰시고요. 그리고 이제 시트러스 좀 뿌린 다음에 내가 좀 더 엣지를 넣고 싶다라고 하면 허브 한두 개 올려주시면 좋아요. 그거를 종이 호일로 감싼 다음에 오븐에 넣어서 구우시면 그 안에서 수분이 촉촉하게 머물면서 엄청 촉촉하고 부드럽고 맛있는 생선 요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빠삐오뜨는 어떤 생선도 가능해요. 심지어는 뭐 연어도 됩니다. 통생선도 되고 필렛도 되고 다 됩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해보시면은 굉장히 쉽게 저속노화 식단을 차리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거는 저희 집 냉장고에 항상 있는데 채소 수프를 끓이시면 그렇게 맛있어요. 서양에서는 뭐 이건 미네스토네 수프라고 부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지만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그냥 3가지만 있으시면 됩니다. 남은 짜투리 채소 전부 다, 그 다음에 토마토, 그 다음에 토마토 퓨레, 올리브 오일만 있으면 다 때려 넣고 끓이면 돼요. 계속 끓이시면 돼요. 네, 계속 끓이시면 굉장히 맛있고 건강한 수프가 되고 집에 수프 있고 채소를 쉽게 간편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탄수화물 건강한 것만 하나 정도 넣어주시면 굉장히 쉽게 밥상을 차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건강한 식단을 하는 이유는 죽기 전날까지도 제가 원하는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기 위해서. 젊은 시절에 이제 저랑 같이 일했던 몇몇 분들의 케이스를 보면서 내가 맛있는 음식을 즐기면서 먹을 수 있는 게 영원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당시에 이제 와인 엄청 좋아하시다가 간이 망가지면서 와인을 아예 끊어야 되는 분도 봤고, 제가 치아 관리 열심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치아가 안 좋아지면 소고기 먹을 수가 없거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보면서 내 몸이 지금 건강해서 어떠한 음식도 먹어도 아프지 않은 것이 아주 짧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를 깨달았습니다. 내가 잘 먹으려면, 맛있는 거 오래 먹으려면 건강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건강한 음식도 먹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저희 라운지에 오시면 저의 건강식 식단, 제가 미니스토네 수프를 정말 끝내주게 끓이는데요. 이것도 제가 공개를 할게요. 이거를 드셔보시면 여기에 채소랑 올리브오일밖에 안 들어간 게 맞냐라는 얘기를 간혹 하시는데 그 레시피도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보신 시청자분들도 아마 나는 집에서 이렇게 먹는데 라는 본인만의 건강 레시피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를 많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참고하고 영상을 보시는 다른 시청자분들도 좀 더 맛있게 건강식 하실 수 있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